0.99%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제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그런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 맞습니다.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금수저는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너무 쉽게 지나온 것들을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야 기자간담회를 마쳤습니다. 한겨레 TV도 그 시각까지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약 12시간 뒤인 오늘 오후 2시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자유한국당 취재하는 정유경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예,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 이미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기자간담회는 2시에 시작해서 5시께 끝이 났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에 대한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이 기네요. 네, 주로 전날 그 조 후보자의 해명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그 전날 간담회가 일방적인 조 후보자의 해명을 위한 판 깔아주기였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예. 거짓말과 모른다로 일관했다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박 주제를 크게 특권 반칙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그다음에 운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 팀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발제를 했습니다. 예. 그 오늘 기자간담회 열린 장소가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진행했던 곳과 동일한 장소라면서요. 기자들이 네. 어떻게 많이 왔습니까? 물론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 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팬 기자들이 대략 40에서 50여 명 정도 자리를 채웠고요.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방송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많았고, 근데 예. 특히 좀 눈에 띈 점은 유튜브 중계를 하는 모습이 많이 띄었어요. 예, 신의 한수 아마- 뭐 이런 데인가요? 네, 어제는 쫓겨났던 곳인데 아마 예.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참석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외신 기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어제는 한겨레 TV도 그렇고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공중파 온갖 군데에서 다 생중계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볼 때는 YTN이나 연합 TV 이런 네네. 쪽에서는 잠깐 중계하고 마는 것 같던데. 네, 이번에 사실 한국당에서 예. 방송 생중계가 되도록 상당히 많은 곳에서 되도록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예. 어제 기자간담회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 조국 후보자라는 키맨이 직접 나오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조 후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예. 한국당의 기자간담회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높았다고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기자들은 새로운 팩트에 집중하는 편인데 예. 새롭게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혹시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상당히 조마조마해하고 꼭 와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기자들이 어제 오늘 고생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방금 새로운 의혹 제기 별로 없었다라고 네. 했는데 혹시 새로운 게 뭐가 어떤 대목이 있었는지요? 네,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중계 시간이 조금씩 빠듯하게 끝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좀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광덕 의원이 예.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활 기록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영어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에도 생활 기록부 관련 제보를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저 그거 하나 그중에서도- 궁금한데 네네.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아닙니까? 네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후보자의 자녀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것 문제되지 않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생활기록부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고요. 예. 이게 원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예.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에도 한번 공개를 했었고 예. 이번에 또 추가 제보라면서 영어 성적을 공개한 건데요.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청문위원으로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아들 딸들이 있다면서도 제보를 공개해야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 딸이 영어를 잘했다. 그래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네. 반박하기 위해서 영어 그렇죠. 못했다.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거군요. 네네. 그 근거를 든 게 예. 한영외고의 그 영어 과목 성적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영어 회화, 독해, 장문, 청해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영어 장문과 영어 독해 평가가 대부분 6에서 7등급 이하의 하위 등급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주의원의 주장은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독해 장문 성적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겠느냐 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의혹되기 수준에 그쳤고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성적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면서 구두로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예. 제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공개한 게 허위였다면 예. 후보자 쪽이나 여당 청와대에서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조국 후보자가 1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좀 반박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을 것 같은데 증거물로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녀의 생활기록부 말고 다른 증거들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주광덕 의원의 제보가 가장 조금 새로운 내용에 가까웠고요.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전원에 합격한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을 할 때 예. 허위 진단서를 냈다. 진단서에 대해 자료 요청을 냈더니 예. 병명이나 뭐 진단하는 의사가 누군지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예. 이런 진단서가 내용이 나오지 않은 자료를 보냈더라.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사실 기자들이 약간 갸웃했던 게 만약에 이제 이런 자료를 대학에서 보내주더라도 병명을 공개하게 된다면 그거는 더욱 더 생활기록부와 심각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예. 자료 제공 쪽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도 그 간담회 중에 딸이 좀 아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 놓쳤던 것 같지만 어쨌든 예. 병명을 공개하는 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온 얘기로 하면 병원 진단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좀 내놓기는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얘기로는 사모펀드 주장이 있는데요. 예.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예. 그러면서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모금할 때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금하는 거지만 실제로 예. 운영하고 나서는 운영 보고서를 투자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숨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기존에 나왔던 주장을 반복한 수준이어서 새롭다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사위 간사들 회동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청문회가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좀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3일 청와대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예. 6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예. 한국당 기자간담회 도중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간 동요가 일기도 했는데 예. 지금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한국당은 일단 가족을 제외하더라도 예. 다른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송부 기간을 5일은 채워서 5일 뒤에 청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법대로 청문회가 원칙이지만 예. 청와대가 이렇게 3일간 기간을 내린 상태에서 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간의 짧은 기간을 보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에 의지가 실린 것 같다면서 이게 비관적으로 내다보면서도 예. 민주당에서 어떤 제안이 온다면 이 촉박한 기간에 대해 용인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서요. 예. 이게 당내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당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략이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청문회 개최를 적어도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자세한 결정은 좀 지도부의 대책 논의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송 중에 혹시 지도부 대책이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정치 잘 알,
정치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죠. 기자와 함께 어제와 오늘 진행된 두 기자간담회 평가도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기자들이 좀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치 잘 알 기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작가가 써준 대로 네. 읽다가 좀 당황했는데 뭐 잘 못 뭐 이런 게 많죠? 원래 잘 못 예, 말인데 예. 또 잘 못알도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워낙 새로운 장면이 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다고 해서 지금 정치 현상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는 이랬는데 그에 비춰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하면 아니라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이제 저는 예. 상당 시간을 제 취재 시간을 내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정치가 이제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움직이고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들여다볼 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를 다른 기자보다는 좀 아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두 간담회 모두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글쎄 이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야당하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죠. 예. 그 바람에 이제 반대 여론이 아주 높은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당 지도부가 이제 좀 오락가락, 또 이걸 추석 연휴까지 어떻게 좀 끌고 가보려고 예.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하다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잔꾀를 부리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지금 넘어지는. 닥쳤던 뭐 이런 그렇게 표현하신 정치인도 계신데요. 예.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 예.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이 상황을 너무 좀 끌고 가려다가 지금 얽혀버린 예.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며칠 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연찬회를 하면서 예. 우리가 아무리 청문회에서 실력이 없다고 해도 일단 청문회를 열고 전공법대로 해보자. 기본은 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예.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찬회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연찬회에서 보이콧 주장도 나왔던 거죠. 그런 주장도 예. 나왔는데 아무튼 다수 의견은 예. 전공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2일하고 3일 청문회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준비를 하고 예.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예. 또 법사위 김도읍 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자. 예. 이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폐륜적인 요구다 이렇게 이해찬 표현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했습니다만 예. 상식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장관 하는데 거기 그 자리에 자녀를 불러낸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제 무리한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다가 또 막판에는 그럼 좋다. 가족들 빼줄 테니까 청문회를 5일 뒤에 하자. 예. 아니 그럴 거면 진작 가족들을 빼줬어야죠. 예.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청문회를 어떻게든 추석 연휴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속이 예. 읽힌 거죠. 그 틈을 이제 조국 후보자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예. 청문회가 깨지자마자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기자간담회를 해서 조국 후보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예.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 이제 그걸 보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아니 그럼 우린 뭐냐 예. 해서 이제 오늘 사상 초유의 또 예. 기자간담회를 요구해서 생중계까지 요구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벌어진 게 둘 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이런 희한한 장면 처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 얘기는 정유경 기자랑 좀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제 조 후보자가 반박 내지는 해명했던 그것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수준 이상의 이제 네. 추가 의혹은 없었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렸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그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경 음악으로 좀 옛날 가수 김추자라는 가수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음악을 잠깐씩 배경 음악으로 틀었어요. 예. 그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화 밀양 이런 데서도 이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가 약간 좀 개그판처럼 코미디판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보면서도 좀 안 좋았고요. 아무튼 인사청문회는 걷어차놓고 뒤늦게 무슨 주인공도 없는 기자간담회를 하느냐라는 게 아주 그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각이고 뭐 오늘 취재간 정치부 기자들도 예. 다들 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기준선에 좀 못 미치는 그렇습니다. 별거 그런- 없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원래는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내용이 좀 풍성했으면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짚을 내용이 없으므로 어제 얘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어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은 꼭 하고 싶다 이러면 소회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자기가 부족한 거는 있지만 잘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적임자라는 사실을 계속 어필을 한 건데 보시기에 좀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조국 교수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조 출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교수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까요? 페르소나, 아바타 뭐 말이 페르소나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저격 요즘 표현으로 저격을 예. 한 거죠. 그 바람에 조국 교수로서는 이제 지금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가 없는 어제 그런 뜻도 살짝 내비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교수가 가족을 물러나면- 지키고 싶다. 뭐. 예 조국 교수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걸로 비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기는 하나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된다.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굉장히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았고요. 예, 또 이제 본래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은 난 잘 모르겠다. 청문회 하고 나서 보자 이런 식으로 빠져 있었는데 예, 좀 유보층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이 다시 좀 결집을 하면서 예. 아니 그냥 임명하는 게 옳겠다. 예. 이렇게 해서 엊그제까지 여론조사는 한 5대4 정도로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지금 많이 좀 예. 따라온 아직 그런 어제 장면이죠. 기자간담회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아직 이후에는, 없죠. 예, 아직은 없는데 예. 아마 내일 아침 예.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신문 예. 같은 데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5대5 팽팽하거나 아니면 찬성 여론이 좀 앞지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뒤집힌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조국 후보자가 이제 좀 태도 예. 같은 것이 좋았기 때문에 좀 반대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 예. 정도는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여러 의혹 사실 청문회가 열렸으면 훨씬 더 정제된 형태의 청문회가 가능했을 텐데 어제 제기된 의혹 중에서 이 대목은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다,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내용보다도 예. 이 태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조국 후보자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제 딸 관련 예. 부분입니다. 대학 입시 그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또 부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학금도 신청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공직 후보자가 온 국민이 텔레비전이 생중계하는 그 기자간담회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는 예. 이 얘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이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국민들한테 예.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 어떤 겸손하면서도 좀 당당하고 네. 진솔한 태도 이런 것들이 특히 딸 관련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소력을 좀 상당히 갖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따님 관련해서 한 대목은 좀 미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국대 그 교수 인턴을 했던 당국대 교수분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데서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내 아내에게 연락을 한 것 같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런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어제 기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양쪽 네. 다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도 아마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건 뭐 쉽사리 진위가 확인될 걸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어제 기자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목은 여전히 좀 미진하다. 속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 사안의 성격상 네. 기자간담회로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펀드 부분이고요. 사모펀드요. 그렇습니다. 예. 조국 교수가 전혀 몰랐다는 건데 지금 예.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 국토교통부 예. 이쪽에 들어갔고요. 또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를 확인해봐야 규명이 되는 거지 예.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웅동학원 문제도 조국 교수가 아니라 조국 교수의 선친과 동생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조국 교수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이것도 검찰 수사로밖에는 예.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이사회를 1년에 한두 번 참석한 거 그거는 이제 의무를 해태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던데. 뭐 여러 가지 불법은 아니나 예.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이제 뭐 서명을 한 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기자들의 질문 수준 혹은 근조 한국 언론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해서 씁쓸하기도 했었는데요. 참담하죠. 같은 기자로 보시기에는 좀 어땠습니까? 어제 현장에 계셨어요? 예. 그러면 어제 질문도 좀 하시고 후배님들아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아닙니다. 예. 그게 141인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 기자 한 명씩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들어갈 수는 근데 없었고요. 어제 TV조선은 기자가 2명 아닙니다. 이제 그 아닌가요? 바꿔서 들어갔고요. 바꿔서 네, 했군요. 또 조선일보사 신문 예. 기자하고 TV조선 기자하고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들어갈 수 있죠. 음. 기자들도 이제 공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쓰는 기사에 예.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또 기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사실 무슨 어떤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예.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예. 또 다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기자들 편에서 설명을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 어제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전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도 조국 교수가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 부탁을 해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 중에 각 언론사마다 한 명씩 예. 좀 간담회를 하게 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꼭 자리입니다. 출입 기자여야만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국회 아닌데요. 출입 기자 예, 국회 출입 예. 기자면은 가능한 건데요. 예.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기자들 확인할 수 있는 명단 가운데서 이제 선발을 했죠. 기자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보좌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예. 관훈 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이 정치인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인데 그 토론회를 한번 하려면 아주 고참 기자들 4명 정도가 팀을 짜서 3번 정도 사전 회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그렇게 패널을 구성해서 해야 중복된 질문도 피할 수 있고 작전도 짜서 쳐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 정치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어제처럼 갑자기 급조한 기자간담회에서
뭐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기자들이 아주 의혹의 핵심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또 어제 그 기자간담회 참석한 기자들이 이번 그 어떤 그 조국 후보자의 그 각 언론사마다 이제 구성된 의혹팀, 검증팀 예. 그 기자들이 아니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예, 주로 그래서 이제 질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기자간담회라는 그 자리의 성격은 취재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기자들한테 회견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자간담회였던 거죠. 조국 기자들이- 후보자는 조국 예. 후보자는 준비된 예. 취재원이었고요. 예. 기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취재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듣고 전달하는 게 이제 우선인 그런 상황이었기 진행도 때문에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무제한으로 한다. 그 적어도 질문 분야를 좀 정해서 이 분야는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그게 불가능했었던 예. 거죠. 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민주당하고 조국 후보자가 짜고 치는 게 되는데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무제한 토론 비슷하게 자 그럼 기자들이 끝장 질문할 때까지 예. 언제까지든 어떻게 이 간담회를 하겠다. 제 생각에 보니까 질문 던지고 나서 답 듣고 기사 쓰러 갔다가 그렇습니다. 예. 다시 와서 다른 기자가 이미 질문했는데 자기는 궁금하니까 다시 또 질문 던지고 예, 기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사실 기사 쓰는 일이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언론 그 방송이든 신문이든 기사를 써서 보내고 또 그 사이 다른 기자가 예. 들어가서 또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제가 변명을 좀 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조국 후보자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같은 잣대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도 오히려 이런 비판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이 중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도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텔레비전 카메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송사 기자들이야 늘상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정중하면서도 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텔레비전 앞에서 온 국민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질문을 했던 기자들은 이제 대부분 예. 그런 기자들이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조국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쏟아진 곳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들 그리고 경제지 뭐 이런 쪽들이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그 기자들의 활약상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 등록한 언론사가 한 200~300개 될 겁니다. 예. 어제 현장에 기자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있었고요. 예.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예. 홍익표 의원 입장에서는 예. 각 언론사 기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한 번, 또 예. TV조선 기자한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을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예. 우리 한겨레에서도 이제 서영지 기자가 예. 있었는데 예. 질문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일부러 조중동 기자를 안 시킨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TV도 어제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겨레 TV가 생중계한 영상을 보셨는데 오늘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한겨레 TV는 조국 후보자만 보여주냐, 기자들을 안 비춰주고. 이 자리 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명을 좀 하자면 저희는 카메라가 한 대 나갔거든요. 그리고 방송사들은 그 풀을 짜서 어디는 조국 후보자를 주목하고 어디는 기자를 비춘다 이런 식으로 협약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조국 후보자만 주목을 하지 조국 후보자를 했다가 기자들을 비추고 또 카메라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현재 쭉 진행된 거 보면 지명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는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가장 곤혹스러운 쪽 그건 어디라고 보세요? 조국 교수라고 봐야죠. 조국 교수가 아마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내가 장관 뭐 하지 않고 가족들을 좀 돌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가 지금 없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이제 검찰이 또 수사에 들어가면서 예.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예, 이제 정권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한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단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버티면서 가겠다. 네. 가다가 정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용히 물러나겠다. 이런 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런 표현을 썼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한데 국회 시간은 끝나가고 대통령의 시간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인데 오늘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었고 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이었다가 지금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게 인사청문회법을 예. 보면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예, 20일 안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예, 안 보내면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답이 없으면 그 뒤에 임명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일, 음, 그러니까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오늘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 5일과 6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예, 인사청문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또 보고 판단하겠죠. 그렇게 여론도 하고 형성이 되겠죠. 나서 이제 그 보고서를 6일 보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6일 저녁에 이제 6일 밤에 이제 보내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7일이 토요일, 8일이 일요일이니까 예. 이제 9일 정도에 예. 뭐 임명을 하거나 뭐 지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예. 사퇴를 시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이 그닥 커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근데 그 이제 정치는 알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 난감한 처지에 빠졌거든요. 예, 실제 내부에서도 그냥 청문회를 하자 그런 여론이 꽤 있습니다. 예. 의원들 중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협상을 하면 모레 아침까지도 가능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목금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 수 예. 있기 때문에 혹은 하루 개최도 가능한 거고. 예예. 예. 근데 이제 이틀을 합의했기 때문에 예. 국민 입장에서는 목금 이틀 하는 게 좋겠죠. 예, 아무튼 청문회를 지금도 하는 게 예. 정도대로 가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없이 장관 임명을 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이제 두고 봐야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예. 변수는 예, 사실은 청문회가 물론 가장 큰 변수겠습니다만 그 다음 예, 청문회 여부, 청문회를 할지 말지 여부가 네. 결론이 내려지고 나면 이 검찰 수사 또는 예. 언론 보도에 의한 어떤 추가 의혹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변수. 나오지 않았던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결정적인 의혹. 그렇습니다. 이 그런 제기가 것들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 예.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몰라도 일단 예. 시작을 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 예.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도 생물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좀 내용을 이제 TV조선 예. 좀 보도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예.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국일보에서 일면에 이제 검찰발로 예. 중요한 특종 기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게 혹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팀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도 검찰은 예전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예, 지금부터 짧은 기간 며칠 사이에서라도 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예, 장난을 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판까지도 어떤 안심할 수 없는 중대 변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혹시 이런 건 가능합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사를 한 내용 중간 보고를 나한테 좀 해라. 내가 판단을 하게. 지금까지 수사된 것 중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임명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대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에게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리도 없고요. 예. 아니 그건 개입이 아니라 보고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격도 그렇고요. 예. 또 지금 검찰에서 그 중간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게 되면 예.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엄밀히 따지면 조국 후보자의 주변 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과 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참고해서 예. 뭐 임명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문제는 임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 검찰 수사에서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예. 나온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연합을 해서 예. 장관 해임 건의안 예. 같은 걸 제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임명된 이후에 그렇습니다. 임명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해임 건의지 해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때 그 국회의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일단 가결 자체가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가결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된다면 큰 부담. 그렇죠 가결이 된다면 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뭐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거나 특검을 요청한다거나 혹시 국회를 보이콧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국회는 예. 저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좀 전에 발언을 했고요. 예. 현재로서 가능한 건 뭐 장외투쟁을 강화한다든가 예. 또 의원직 사퇴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예. 장외투쟁을 계속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하고 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이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자유한국당 대나무 숲에서 보좌관들도 그만 좀 하자. 그렇죠. 뭐 그만 좀 이런. 하자 그런 예. 여론이 있고요. 또 의원직 사퇴도 예. 진짜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대한 결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고민 중인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일단 엄포를 놓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9월 국회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의사 일정 합의가 본격적으로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 9월에는 보통 이제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활동이 있고 2020년도 새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있고 이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은데 여야가 경색 국면을 맞는다거나 조국 후보자 임명,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좀 국회 보이콧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번 국회가 별로 신통치 않다, 성적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9월 국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총선 바로 직전의 정기국회는 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좀 빨리 끝내고 예. 또 지역으로 달려가서 선거운동들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부실한 정기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과거에는 어쨌든 이른바 이제 총재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에는 여야 간의 적절한 타협이 예. 가능했는데 지금은 총재가 없죠. 예. 그래서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피해가기가 좀 어렵고요. 예. 이게 또 이제 과거 정치하고 좀 달라진 게 어떤 금도가 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하고 이해찬 대표를 바른미래당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했어요. 김영란법 위반. 이해찬 대표는 거기에 왜 갑자기 또? 부정한 청탁을 예.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조국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거고 이 기자간담회를 그렇습니다. 연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정치의 어떤 금도 같은 게 좀 무너져 가지고요. 예. 어떤 할 수 있는 극한 조치까지 다 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부 기자들까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정기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 야당이 좀 강력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텐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도를 보면 좀 예. 지금 교차돼 있죠. 못한다는 여론이 좀 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지를 좀 철회한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이제 유보한 상태로 좀 있는 거죠. 사안에 따라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예.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 쪽 지지 의향을 밝힐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끝까지 양쪽 다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투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괜찮은 제3정당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몰아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1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40% 후반의 지지율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높은 편입니다. 이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편이고요. 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당원들을 모집하면서 예. 당원 숫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 있고요. 그래서 허위 당원 적발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짜 당원 없는지. 예, 이분들이 굉장히 당비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예. 또 상당히 좀 이 여론 주도층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조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가 조금만 잘못하면 무너지고 했던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예. 또 이른바 이제 세대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86세대가 지금 50대거든요. 30대, 40대, 50대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거나 30대, 40대, 50대는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예.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앞으로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현장 정치를 취재를 꼼꼼히 하시고 속 깊은 폭넓은 식견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